2012년 1월 24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마음이 들떠있는 가족들은 한참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 할 시기인 설날 둘째 날 새벽 5시, 중국 광시성 난닝시의 한 남성이 친구들과 함께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난닝시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바지를 왜 내려? 아내가 어젯밤 10시쯤에 아이가 열이 올라 해열제를 사러 나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실종된 분 성명하고 이적 사항 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야, 임마 거기다 오줌 그리고 싸고 거기 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황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과 마당을 수색했으나 아내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하고 어수선하자 마을 사람들은 실종됐다는 샤오홍을 찾기 위해 뒷산이며 언덕 위를 둘러봤는데, 아이 저기 최수반 옆에 여자 시체가 있더라니까. 아이 그것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말이야. 과학수사대는 시신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고 옷도 벗겨진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상처가 있었고 근처에 깨진 옥팔찌도 발견되었습니다.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반장님 이거 원한 살인인 것 같죠? 분명한 건 이곳이 1차 범행 장소가 아니란 말이야. 신발도 발견되지 않았지. 귀금색도 그대로 있지. 그러네요. 그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도 이곳이 1차 범행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일단 고인의 신원을 조사해보기로 하지. 채소밭 옆에서 발견된 주이홍은 올해 35세인 여성이었는데, 농촌에서는 드물게 대학을 졸업한 여성으로 이웃 여성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10시가 넘어가는 그 늦은 시간에 정말 약을 사러 나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집에 핑계를 대고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입구를 들어오다 보니까 CCTV가 있던데 10시 전으로 해서 영상 기록을 찾아보기로 하지. 잠시 후 반장님 1월 23일 10시 이후에는 마을을 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말로는 분명 약을 사러 시내로 나갔다고 했는데. 모니터 보느라 제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야야야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남편하고 가족들의 움직임을 조사해봐. 경찰은 주이홍의 여동생을 찾아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짜증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10시까지 놀다 갔는데. 그럼 혹시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언니는 형부보다 3살이 많았는데요. 만난 지는 한 11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줬거든요. 결혼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아이는요? 한동안 애가 안 생기더니 갑자기 애가 생기더라고요. 애 낳은 지는 한 1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이였는데, 황진은 주이홍보다 3살이 어린 나이였지만 실력이 뛰어나 회사에서 미래가 촉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황진은 주이홍을 만나기 전에도 사귀고 있는 여성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녀와 결혼하면서 모든 여성들을 정리해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안실에서
대성통곡을 하던 그는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 어린 것은 어떻게 하냐고. 병원에 모인 가족들은 모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제부를 찾아가 저 혹시 주희홍 씨 남편분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황지를 의심하기라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주희홍 씨가 마을을 벗어난 기록이 없어서요. 네? 아무리 그래도 황지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화 한 번 안 낸 사람이라고요. 그럼 저희가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드린 내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경찰은 1월 23일 6시부터 24일 새벽까지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의 CCTV 영상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거 1월 24일 새벽 3시 45분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다가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워두고 비상등을 갑자기 켰는데요? 차에서 내린 남성은 플래시를 들고 내려 트렁크 쪽으로 걸어가더니 트렁크를 한번 열어본 후 다시 닫고 약 10분 뒤인 3시 56분 차를 돌려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새벽 3시에 사건 현장에 나타난 차량이 시신을 이송하는 데 사용된 차량일 것으로 판단하고 차량 소유주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유난히 많이 내린 비로 차 번호판이며 차에서 내린 남성의 인상착의를 알아내는 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형사는 혹시 남편이 숨겨놓은 차가 있는지 마을에 영상에서 나온 차량과 비슷한 차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 네, 알겠습니다. 한참 동안 마을을 둘러보던 이 형사는 골목길에서 어디선가 많이 본 차를 발견했는데 선생님, 실례합니다. 혹시 이 차 차주 되시나요? 그렇습니다만 그럼 혹시 23일 새벽에 차 몰고 어디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 그 늦은 시간에 어딜 갑니까? 그냥 집에 있었죠. 그렇군요.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날 황지가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차를 빌려줬던 기억이 나네요. 경찰은 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의 집에서 23일 새벽 2시 45분 차를 빌려 타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샤오홍이 빌려 탔다는 SUV 차량을 찾아내 차량 내부와 트렁크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누군가 차 내부를 세차한 것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찾아보려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반장님, 아무리 찾아봐도 그 흔적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 분명히 차를 사건 현장 인근에 세워서 트렁크를 열었던 장면이 CCTV에 찍혀있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트렁크는 확인해봤지? 아니야? 그 운전석하고 내부만 조사해봤는데? 이런. 야, 임마. 당장 가서 트렁크 조사해봐. 경찰은 황지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소환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트렁크 벽면을 조사하던 경찰은 여기에 혈흔이 있습니다. 어디야?
과학수사대가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흔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주희홍의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향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던 황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개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뭔데 명절에 문자를 보내고 난리야. 핸드폰을 열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그는 어떤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한 채 야한 포즈를 하며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이 여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와이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황진은 작은 방에 들어가 답장을 했는데 자기 미쳤어?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보내면 어떡하자는 거야? 와이프나 애들이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명절에 나하고 같이 자고 있잖아. 보고 싶은 걸 어떡해? 곧 명절 끝나가니까 보채지 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여보, 여기에서 뭐... 남편이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선 아내가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어떤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보낸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게 뭐예요? 아니야. 이게 뭐냐면 위홍은 황지의 핸드폰을 빼앗으며 당신 나 몰래 만나는 여자 있어요? 위홍이 황지의 따귀를 때리자 아이씨, 이게... 화가 난 황지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텔레비전 옆에 있던 망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와 싸움이 끝나고 옆방에 있던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구속되면 아들이 고아로 자라야 할 텐데 그렇게 놔둘 순 없지. 미치겠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황진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민철아, 자? 뭐야? 이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다고? 그래. 미안해. 미안하긴 한데 급하게 차를 빌릴 일이 있어서. 예? 네 차는 어떡하고? 내 차. 내 차는 고장이 나서 애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바로 와. 2시 24분 친구에게 차를 빌려 집 앞에 세워둔 황진은 아들은 집안에 팽개친 채 위홍을 트렁크에 싣고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도시 외곽도로를 한참 달리던 황진은 내일도 명절이라서 가족들한테서 연락이 올 것이 뻔한데 위홍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실종 신고를 할 것이 뻔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형한테 뭐라고 하지? 미치겠네. 그렇지. 저형, 저 혹시 위홍이 거기 있어요? 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새벽 3시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새벽 3시인데도 안 들어와서 연락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고 10시쯤 나갔는데요. 그때 집에 들어왔다가 애가 열이 나서 약 사러 나간다고 하고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되네요. 네, 알았어요. 일단 끊어봐요. 네, 전화를 끊다뇨. 경찰에 실종 신고해야겠어요. 황진은 예상치 못하게 조용히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고 하자 시신을 유기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다급해진 황진은 생각해둔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중 갑자기 차를 세운 후 시체를 처리할 만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아이씨, 곧 있으면 경찰이 집에 들이닥칠 텐데 일단 여기에다라도 버리고 가야겠다. 황지가 트렁크를 열어 시신을 끌고 야채밭과 성벽 계단이 있는 사이로 끌고 올라간 후 이쯤이면 되겠지. 그때 조영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저요. 뭐라고요? 경찰이 출동했다고요? 아이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 아니요. 아이씨, 시원하게 일 처리를 하신다고요? 저도 곧 들어갈 테니까요. 들어갈게요. 어디 나가셨어? 자신이 외부에 나와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에 말해버린 황진은 아니요. 저 위홍이 찾으려고 마을 언덕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곧 돌아가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자 그럼 어떡하지? 저대로 놔두면 남편을 의심할 거 아니야. 폭행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옷을 벗겨놔야 할 텐데. 황진은 내려왔던 계단을 다시 올라가 옷과 신발을 챙긴 후 그녀의 팔찌를 시신 옆에 버려 폭행을 당한 것처럼 만든 후 내려왔습니다. 그는 한쪽에 차를 세워 와이프가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을 불태워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황진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주인인 민철을 태워 아내가 실종이 되었으니 같이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자며 친구와 함께 경찰서로 가 새벽 5시경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황지가 집에 돌아오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위홍의 언니와 여동생 그리고 남편들이 마중을 나왔는데 찾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 황지는 태연하게 없어요. 마을 전체를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도 막 친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오는 길이에요. 기다려봐. 우리도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야. 경찰이 출동하고 채소밭에서 위홍의 시신이 발견되자 특별한 원인 없이 사망한 그의 행적을 조사한 끝에 남편의 범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현장에서 황지를 검거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그는 그날 밤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한테 여러 장의 나체 사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아내가 그 사진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요. 아내가 제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제 따귀를 때렸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지는 진술 과정에서 아내가 임신하면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사교 모임을 나가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지난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2013년 황진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